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실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두 인천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일자리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 후보가 일자리 50만 개 창출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 박 후보는 지난 4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8만 개에 불과했다고 공격했고, 유 후보는 박 후보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인천시장 임기 중 이미 35만 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고 응수했습니다. 경기도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의 무게중심이 경제성장보다 복지 분배 쪽에 실리길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사를 들춰내며 격한 네거티브전을 계속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가 보수 진영 후보끼리 폭로와 고발전을 벌이는 등 혼탁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승희 후보 측이 최순자 후보의 전가와 문제점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전파하자 최 후보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이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립니다. 인천시로 관리권이 넘어온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진출입로 9개가 오늘 오후 5시 전면 개통됩니다. 도심을 남북으로 단절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이 활짝 열리게 돼 서구와 남구, 주안 산단 쪽 교통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중동으로 여행을 다녀온 안양 시내 한 중학교 남학생이 통증과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이 학생의 메르스 확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격리 관찰 중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자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딱 2주일 남은 6.13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 정책을 비롯해 공약을 각 후보들이 마무리 짓고 오는 31일부터 진행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8일 밤 열렸던 KBS 이 초청토론회에서 유정복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선거 공약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공격을 가했죠. 지난 4년 동안 유정복 시장 임기 중에 늘어난 일자리는 헤아려 보니 8만 개에 불과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정복 후보는 박 후보가 몰라도 잘 모른다. 지난 4년 동안 임기 중에 35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선이 된다라면 50만 개는 거뜬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응수를 했죠. 한편 이 박 후보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10만 개입니다. 아울러서 이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도 이 유정복 후보와 박남춘 후보를 싸잡아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 28일 KBS 초청토론회에서 송도 6809 문제를 끄집어냈죠. 그래서 이 송도 6809 문제는 인천으로서는 반군 이래 최대의 의혹 사건이다, 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박 후보와 유 후보가 속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전임 시장들이 송도 6809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를 했었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삼겠다, 이런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판 일면을 보실까요? 경기도 유권자들의 무게중심이 이 복지 분배 쪽에 실리길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대 폴랩의 의뢰에서 제작한 우리 동네 공약 지도를 살펴보니까요. 경기도민의 관심사는 경제, 부동산, 일자리가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수도권의 전형적인 이 경제난과 주택난, 취업난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도민에게 직접 제안받은 우리 동네 공약 2,218건을 분류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또 자유한국당 남경필 이 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막말 독선, 또 말꼬리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입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가 흑색 선전으로 시끄럽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모두 총 보수 진영 후보 2명, 진보 진영 후보 1명 이렇게 3파전 양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 진영 후보끼리 이 고소 고발전, 또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실제로 고승희 후보는 최근 이 자신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같은 경쟁 상대인 보수 진영의 최순자 후보의 전과 기록이 보도된 기사 링크를 이 문자에 달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같은 경쟁 상대인 최순자 후보가 인하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에 130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재단으로부터 해임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도 역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최순자 후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순자 후보 쪽은 이 교육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가 마치 정치 선거처럼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어서 안타깝다. 며칠 뒤 있을 이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같은 인천판 19면 기사 보실까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이 이 구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매우 짙다, 사실로 판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실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만약 내가 뇌물을 받고자 했다라면 이런 방법은 쓰지 않았고 현금으로 받았을 것이다. 스스로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내 불찰이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9일 오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거 공판을 열 예정이어서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의 핫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어떤 후보자들이 입후보했고 이들이 내건 공약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오세택 PD, 어떤 인물들이 출마했습니까? 네, 이번 6.13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는 보수 성향 후보 2명과 진보 성향 후보 1명, 이렇게 총 3명이 경쟁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고승희 덕신장학재단 이사장과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 이렇게 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도성훈 참교육장학사업회 상임이사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네, 이 보수 진영의 고승희, 최순자 두 후보가 단일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는 이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범보수 진영이 두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 선거인단 투표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죠? 네, 그렇습니다. 고승희 후보는 대학 발전기금 수십억 원을 부실 채권에 투자했다가 인하대 총장 자리에서 해임된 최순자 후보가 교육감 후보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면서 후보 단일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보수 성향 2명과 진보 성향 1명의 3파전 구도가 확정되었는데요. 결국 두 후보는 같은 진영끼리 경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감 선거에 시큰둥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까지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인 상황입니다. 네, 인천일보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한 인천시 교육감 선거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군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또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이런 응답자 비율이 무려 54.9%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학교와 아이들 교육의 미래가 교육감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인천광역시장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헌법 제31조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교육감 후보자는 무소속 신분으로 유권자의 추천장을 받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을 뿐더러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교육감이 행사하는 그 막중한 권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과연 교육감 선거가 지금처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져도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난해 당시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이 실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죠. 또 앞서 보수 성향의 나근영 교육감에 이어서 이 진보 성향의 이청현 전 교육감까지 비리에 연루되면서
사실 그야말로 인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 또 걱정이 매우 큰데요. 자, 그럼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 3명의 인천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승희 후보는 40년 경력의 교육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과 강화 덕신고 교장을 거쳐 현재 재단법인 덕신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도성훈 후보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8 인천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에 이른바 민주진보 촛불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최순자 후보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모교인 인하대 총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교육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화 신도중과 부천공고 교사로 근무했고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인하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새 후보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핵심 5대 공약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승희 후보부터 짚어주시죠. 네, 고승희 후보는 맘 편한 인천학교, 교육의 무게를 줄이겠다면서 어머니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맘으로 공약의 대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렴한 인천교육, 소통하는 인천교육감, 균등한 교육복지, 교육청이 나서는 인성교육,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 생체체험 전문 교육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성훈 후보는 어떤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도성훈 후보의 5대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한 혁신 미래교육,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소통교육, 부정부패, 성폭력 없는 청정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최순자 후보의 5대 공약은요? 네, 최순자 후보의 5대 공약은 첫 번째로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 신뢰와 존중의 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권 확립,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 회복,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교육 복지 실현,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고 보조 교육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네, 청렴, 소통, 또 정의, 신뢰 회복, 이 세 후보 모두 엇비슷하면서도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각자 차별화된 정책 공약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엿보이네요. 이 청렴과 깨끗한 행정으로 무너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약속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근영, 이청현 두 명의 그 전임 인천시 교육감이 죄다 뇌물 비리로 구속됐던 불명예를 의식해 인천 교육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승희 후보는 전교조 진보 교육으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인천 교육을 반드시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성훈 후보는 친체한 인천교육을 혁신하는 한편 꿈이 있고 소통하는 정의로운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자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인천교육계에 만연한 비리와 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순간이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역대 인천시 교육감 선거를 되돌아보면요, 이 무상급식 또는 혁신학교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 둘러싸고 이 후보들 사이에 열띤 정책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정책 대결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이슈에 가려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확실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 이름도 모른 채 줄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감 후보들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책임있게 내놓아야 하고, 또 우리 사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 결코 무관심해서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인천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지요. 이슈 토파보기 오세택 PD였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심 지역 오존 농도가 크게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17도 수준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2도, 수원, 의정부, 용인, 평택 25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5m, 물결은 최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5에서 8m로 불며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이상 생생정보 알려비였습니다. 지금까지 5월 30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18회 강화 해변 마라톤 대회. 천년을 달리는 시간여행.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서 6월 24일 일요일 아침. 짙푸른 바다 성모대교 외포항 후포항까지. 참가 신청 032-452-0191. 강화 마라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